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 표현은 참 중요하죠. 실무에서 바로 적용되는 그런 식의 내용이다 보면 됩니다. 행정업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리법에 관한 사항들이죠. 우리 법규에서 8문제가 나오죠. 8문제가 나오고요. 보통 보시면 객관식이 5문제, 주관식이 3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 관리 실무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법과 계획금 한 7문제, 8문제가 나옵니다. 합치면은 건 15문제, 16문제가 여기에 배점이 쭉 되어지죠. 중요하니까 요 내용들은요. 하자 보수 편이 좀 내용이 많은데 그 편을 조금 선별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고, 또 법이 좀 쉽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고 또 점수를 낼 수 있는 점수 받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안 틀리셔야 이제 고득점에 갈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식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36번입니다. 주택의 관리해서 관리총설 나옵니다. 관리총설. 자, 이 편에서 용어적인 게 쭉 뜨는데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뜨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뜹니다. 해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 유점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보이죠? 그래서 분양 상가는 저희 관리 영역에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상가를 제외한 기타 일반적인 그 밑에 있는 바로 일반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지고, 또 2번 보시면요. 주상 복합 아파트 있죠. 건축 허가 받은 주택 외시설과 주택 동일한 건물, 저 주상 복합 아파트도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또 입주자 공유인 부대 복리시설 당연히 여기에 포함돼서 관리에 미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든 하지 않든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거하고 오른편에 날개편 보시면 뒤에 다 나오겠지만요, 우리 어딥니까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과 충당금 적립 대상이 또 틀립니다. 요거 하고요. 또 민간 임대주택법 가시면요, 업무관리 대상 민간 임대주택 등과 또 특별수선 충당금 대상이 또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 나중에 꼭 비교해서 정리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본문을 또 보시면 그럼 관리주체입니다. 우리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치관리할 때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아닙니다. 이 문장 한 번씩 뜨는데 우리 관리사무소장님이 자치관리할 때 관리주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시행사 사업주체가 일단 건설을 했는데 업무대상 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이 입주자 등이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자체관리, 자치 또는 위탁관리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업무주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관리해줄 때도 보시면요, 우리 사업주체, 이 시행사도 관리주체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그럼 소장을 선임해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있죠. 위탁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 관리회사가 이제 관리가 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위탁관리를 맡기면은 위탁관리회사지만은요, 자체관리할 때는 임대사업자도 관리가 됩니다. 또 5번에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 규모 큰 단지 통째로 임대주택을 관리한다 할 때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리주체가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치 어결기구인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 자치 뭡니까 관리 주체를 둬야 되는 바로 업무 관리 대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위에 2번처럼 관리 주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맡겨야 됩니다. 어디냐?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면 전부 다 업무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 4, 5번, 2, 3, 4인데 150세대, 150세대, 150세대 이상 되면서 승강기 시설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또는요,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또 보시면 150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 되는 건축 허가 받은 복합주택이 또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요 규모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단지 내에서 우리도 해보자 라고 자치 우리도 관리하자 라고 어결한 3분의 1로서 어결하는데 어결이 딱 되어지면은요, 이것도 이 규모를 불문하고 어결했으면 그때부터 관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사항이겠죠.
자, 기타 용어정입니다. 기타 용어정에 보시면 일단 혼합주택단지가 뜹니다. 이런 단지가 참 많이 있죠. 단지 안에 보시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섞여있는 혼합단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입주자란 표현을 딱 쓰면요. 소유자, 등기권자 뿐 아니고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죠. 소유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하죠. 배우자의 존비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를 모신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자가 남편이면요, 그분들은 입주자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모, 뭐 삼촌, 뭐 분들이 또 사신다 해도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또 사용자란 표현이 있죠. 사용자. 바로 요건 통상적인 임대 치는 주택의 사용자, 세입자를 말합니다. 세입자를 말하는데 옆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보이죠.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냥 뭐 자기 집을 통상적인 임차할 때 그 임차인들만 여기 포함되어 사용하시는 분이 포함되어 있지. 이 사용자라는 개념 속에는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또 입주자 등이라는 표현 쓰죠. 한마디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겁니다. 그 주인 세대, 즉 입주자들 세대에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임차해가지고 임차인 세대 사용자가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등이라는 표현은 거주하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이 법에서 임대주택 이런 표현을 쓰면은요, 그냥 통상적인 임대하는 그 세입자가 사는 집이 아니고 공공과 민간 특별법상에 바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또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을 쓰면 내가 임대 친다 임대인이지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로 임대사업자 말하고 또 공공주택사업자라 말합니다. 이런 부분 딱 보시고요. 또 임차인 대표에 하면 바로 민간 임대주택에서 또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대표를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타법과의 관계인데 공동주택 관리죠. 이 법에 대부분 사항이 다 있는데 이 법 말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법에도 보시면 관리를 할 때 판단 기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한다 보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관리죠. 임대주택 관리는요, 일단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있는 사항들을 다 적용합니다. 한 다음에 그 외의 사항 필요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시킨다. 이 법 적용 순서도 항상 빈칸 채워라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37페이지. 자, 공동주택 관리 방법 참 중요하죠. 한 문제 반드시 뜨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실무터도 하시지만 우리 법규도 이제 정리를 따로 하십시오. 자, 일단 1번 딱 보시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무엇이냐랍니다.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뭐냐면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딴 건 없어요. 임대주택일 때는 자체관리가 있어. 그건 임대사업자의 관리인데 그건 빼고 일반적인 공동주택, 분양주택을 상정해서 때는 위탁과 자체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관리 방법은요, 입주자 등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 입주자 등 살고 있는 분들이 결정합니다. 하는데 그 결정 방법 참 중요하죠. 이 결정 방법이 말입니다. 관리 방법에 최초 결정하거나 또 그 뒤에 변경하거나 또 뒤에 가시면 관리 규약의 제정 말고 관리 규약의 개정, 변경할 때 요 세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의 결정, 관리 방법의 변경, 관리 규약의 변경해서 요 세 방법이 똑같아요. 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제안하거나 또는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있으면 이 제안을 가지고 결정은 똑같습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입대 의결 제안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찬성. 이 찬성의 방식들은 그들 단지 내에서 정할 것입니다. 손 들고 하거나 또는요 서면동의 하거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업 주체에 의한 관리 있죠. 사업 주체 관리 이게 뭐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바로 시행사 사업주체는요, 입주 예정자들이 과반수가 입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치 또는 뭐 위탁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직접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대상 주택 일대 안에서 건설한 시행사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관리를 위해서요 관리 계약을 또 따로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 이 관리 계약에 근거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 아직 안 해도 징수합니다. 왜? 입주 개시일 만약에 10월 1일이야. 근데 이분들은 딴 데 일 때문에 뭐 11월 올라온다 해도 그 사이 한 달 반 동안에 관리비 내야 됩니다. 공영 부분 관리비 내고 인건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관리 계약 체결하고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겠죠. 이거 나중에 관리 업무 인계해줄 때 현재 뒤에 나오는 관리 주체한테다 인계를 해주겠죠. 자, 보시고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요구를 딱 해요. 하면은 이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가 입주합니다. 과반수. 이 과반수가 입주를 하면요, 이제 당신네들이 결정하세요라고 이제 통지하고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를 딱 합니다. 당신들이 하세요. 그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업무가 없다. 이죠? 그러면 이 요구를 딱 받으면요, 요구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먼저 할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하신 입주자 등은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먼저 구성을 할 것입니다. 구성하고 이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치 또는 위탁을 결정하겠죠. 자, 만약에 결정했으면 대표회장은요, 이를 사업주체한테 통지해주고 또 결정 30일 안에 관한 시군구청한테 신고도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비업무에서 업무로 전환되어 있으면 관리인이 이제 통지하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5번입니다. 사업주체는 통지했습니다. 관리하세요 라고 통보했습니다. 통보 요구했는데, 근데 3개월 되어도 결정을 하지를 못해. 3개월 되어도. 또는요, 자치한다고 해놓고, 그럼 자치한다면요, 자치기구, 소장 스님 등 할 때까지 3개월 더 또 해주면 더 해주는데, 3개월 돼도 뭐 한다 아무런 말도 없거나, 또는 자치한다 놓고 최초 요구일로부터 6개월 되어도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하지 않고 또 위탁한다. 위탁관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합니까? 사업자는요, 직접 관리하다가 이제 사업주체가 임의로 주택관리업자를 불러와가지고 당신이 관리하라 해서 관리업무를 인계해버립니다. 손 뜬다, 손 떼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6번 상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도 이 자체 관리할 때 관리해주는데, 임대사업자도요, 어떠할 때 되면 손을 뗍니다. 어떤 때냐 보면 민간 건설임대입니다. 민간 건설임대는요, 이제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분들이 내가 그 집을 사겠다, 또는요, 난 안 산다 해도 하면 외부한테 팝니다. 양도하는데 양도라고 해요. 양도. 10년 동안 거주했다가 자기 집으로 내가 사겠다 했습니다. 양도했어요. 한대 했어. 그러면 이 양도 임대주택의 입주인자, 양도 임대주택의 소유로 바뀌는데, 이때 입주인자 과반수가 입주를 딱 했네요. 자, 또 공공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요, 분양 전환이 되는데 과반수가 전환 딱 되었어. 그러면요, 당신들이 관리하세요. 이렇게 통지하고 요구합니다. 그게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고요. 오름에 살짝 보시면은요, 관리비 예치금이 2번 나오거든요. 아까 입주자 등이 결정하기 전까지 관리해주는 이 사업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예치금이 있고, 또 나중에 관리 주체가 소유자한테도 징수합니다. 소유자한테 징수하는데, 이건 입주 예정자한테 징수하는 것이고, 위에는요, 예정자, 밑에는 소유자한테 징수합니다. 이 사업자가 소유자한테, 입주 예정자한테 징수한 것은 관리 주체한테 인계해 줍니다. 그런데 이 관리 주체가 소유자한테 징수한 것은요, 일종의 관리비 예치금 형태라. 그래서 나중에 이 소유권자가 집을 팔고 소유권 상실하고 이사갈 때 정산하고 반환해 준다라는 부분 뒤에 가면 또 나오고, 그때 한 번 더 설명 또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이, 입주자 등이 우리는 자치를 결정을 딱 했습니다. 했어요. 자치 결정했을 때는 요구 3개월 뒤에 자치 결정했는데, 다시 또 자치 관리사무소 소장님 또 뽑아야 되고, 자치 관리기구 직원 또 다 채용해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리겠죠. 그러면 요구 1년부터 6개월까지 또 관리를 더 해줍니다. 근데 6개월 딱 되어도 관리사무소장 선임도 안 하고 자치 관리기구 구성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역시 어찌 관리업자 선정해서 업무 인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또 종전에 위탁 관리하다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치로 방법을 바꿉니다. 바꿀 때는요, 해당 위탁 관리 종료일까지 자치 관리기구 구성을 또 해야 됩니다.
자치관리일 때는요, 자치관리일 때는 관리주체가 누구냐?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치관리기구는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더라. 이런 부분 보십시오. 자, 또 그러면 자치관리기구의 대빵이 바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할 때 보시면 입대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선출을 한다라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 자, 또 혹시나 자치관리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관리사무소장님이 해임이나 또 퇴임을 했어. 그러면요, 30일 안에 재선임을 또 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재선임. 자치일 때는 30일. 위탁관리일 때는요,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하는데 해임되었다. 15일 안에 재배치입니다. 위탁일 때는 15일 안에 재배치할 것이고, 자치관리일 때는 30일. 어떻게 차이 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6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분들 있죠. 요 구성원들이 자치관리일 때는요, 직원 개만수가 없다. 그래서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치관리일 때는 이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합니다. 위탁관리. 주택을 위탁관리합니다. 위탁관리예요. 자, 위탁관리를 또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하겠죠. 업자 선정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또 신설되었네요. 신설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사항들, 경쟁입찰일 때도 보시면 입찰 종류 방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참 시험에 잘 뜨죠. 자, 위탁관리를 쭉 계속 해옵니다. 해오다가 종전주택관리자 보통 계약이 3년 계약을 하는데, 자, 그 종전업자를 다시 또 재선출을 또 해야 됩니다. 다시 재계약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장님들 평가 기준 1번이죠. 요 재계약할 때 재계약을 연장 계약을 계속 체결하게 하는 그 소장님들이 고가점수라든지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연장 계약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일단은 먼저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체 입주자 등한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합니다. 보통 보시면 뭐 해당 단지별로 카페가 있거나 또 밴드가 있거든요. 이때 쭉 보시면 투표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막 찍게 합니다. 하는데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아니할 때 한해서 재계약을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의견 청취해본 결과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의계약 방식은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분들의 3분의 2죠. 3분의 2로서 수의계약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분의 1 이상 반대가 꼭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반대 나오면 다시 경쟁 입찰을 해야 돼요. 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때는 종전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넘어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네요. 그러면요, 종전업체는 입찰 참가를 못한다. 아예 배제해버리고 업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 3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서 주택관리 계약을 맺을 때는요, 계약기간은 장기 수선객의 조정주기, 보통요 3년입니다. 3년. 요 주기를 고려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또 이 계약 과정에 감사는 이 계약 과정에 그 입찰 과정에 참관이지 계약 과정에 입회 못합니다. 입찰 과정에 참관을 할 수 있어요. 감사가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 입회라고 안 부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관리 업무의 인계부터 또 이어서 오른편에 중요한 사항이 있네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